근시 진행을 억제시켜요. 안구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줘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은 협조가 되면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언니들 안녕. 눈알 박사 박 박사입니다. 네,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은 이제 식사하시고 보통 주무시죠. 네, 좀 자죠. 네, 오늘은 주제는 잘 때 착용하는 렌즈,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드림 렌즈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드림 렌즈 하면요? 네. 일단은 뭐 밤에 렌즈를 끼고 아침에 렌즈를 벗으면 잘 보인다. 그러면은 나식나색이 두려운 환자분들도 드림 렌즈를 착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죠. 네. 아니면 이제 라식 라섹을 하고 실패했던 분들도 다시 드림 렌즈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드림 렌즈는 밤에 착용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빼면은 잘 보이는 렌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주길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보이게 되나요? 일단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 우리가 렌즈 자체가 우리 각막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각막의 모양이 눌리면서 그 이제 오목 렌즈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 렌즈는 이제 근시 있는 분들, 주로 근시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눌러주면 가운데 부분은 많이 눌리고 주변 부분은 눌린 부분에 있어서 각막의 세포들이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오목 렌즈 모양을 벗기거든요. 그럼 이제 근시 환자분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는 렌즈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몇 살 때부터 드림 렌즈를 착용할 수 있나요? 몇 살 때부터는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협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협조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넣어줘야 돼요. 본인이 못 넣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큰 경남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밤에 우리가 이제 안구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몸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안구도 같이 길어지게 되는데 렌즈가 이제 눌러주면서 안구 성장을 억제해주고 안구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줘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일단은 협조가 되면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력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거든요. 그때 이제 근시가 시작이 됐다 하면 원장님께서는 드림 렌즈를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했잖아요.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요. 네. 그리고 렌즈 자체가 뭐 끼고 나서 보려고 하는 렌즈가 아니라 그냥 끼고 무조건 재우면 됩니다. 끼고 뭐 눈 뜨고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잘 때 바로 끼우시면 돼요. 몇 시간 정도 착용을 해야 효과가 있나요? 착용 시간은 약간 도수에 따라 좀 아무래도 심하면 좀 더 오래 착용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낮은 도수보다는 고도수일 때는 더 오랜 시간 착용을 해야 그만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 렌즈를 성인분들 중에 드림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서클 렌즈 착용해도 되는지. 서클 렌즈요? 드림 렌즈랑 서클 렌즈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드림 렌즈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고 나서 아침에 렌즈 빼면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렌즈를 뺄 필요가 없는데 서클 렌즈는 이제 본인이 미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미용상 껴도 되죠, 원장님? 미용상 끼게 되는데 일단은 밤사이에도 렌즈를 끼면서 공기 투과가 안 되고 낮 동안에도 투과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할 정도만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서클 렌즈는 정말 필요한 날, 스페셜한 날 그냥 잠깐 착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일단 눈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원장님? 그래요. 그 말이죠, 뭐. 제가 오늘 통역사가 된 것 같네요.
원장님 그러면은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딱딱한 하드렌즈 재질로 된 드림 렌즈를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7시간에서 9시간 자고 일어나서 렌즈를 바로 제거해도 되나요? 밤사이에 렌즈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각막 위에 딱 흰 검은 농지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흡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바로 떼면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공눈물 좀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초보자는 뾱뾱이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많이 하신 분은 그냥 이제 뾱뾱이 안 쓰고 손으로 해도 이제 잘 되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항상 먼저 자고 일어나서 인공눈물을 한두 방울 넣으시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은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거나 이렇게 거울로 보시면 보이세요. 그러면 그 움직인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네, 렌즈를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드림 렌즈를 이렇게 장기간 오래 착용한 학생들은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 렌즈 착용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드림 렌즈하고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때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눈물 속에 공기가 산소가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눈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하드 렌즈보다도 소프트 렌즈가 많이 눈에 건조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그리고 드림 렌즈 자체는 일단 하드 렌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렌즈 착용과 무관하게 뭐 알러지 결막염이라든지 또 각막염이라든지 또는 눈병이라든지 또는 눈에 이렇게 뭐가 나는 다래끼라든지 또는 기타 질환들이 생겼을 때 드림 렌즈는 계속 착용해도 되나요? 그런 질환을 다 낫고 나서 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막염인데 각막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렌즈 같은 게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성 각막염보다는 세균성 각막염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드림 렌즈, 하드 렌즈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건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이고 충혈되고 그러면 바로 오셔야 되고 눈에 염증성이 있는 동안에는 드림 렌즈를 끼는 게 안 좋으세요. 왜냐면은 모든 렌즈에는 우리가 포호가 있어요. 렌즈 안에가 그 구멍을 통해서 밖에 외부하고 소통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염증이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분비물들이 렌즈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잠깐 렌즈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드림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이 렌즈 착용하느라 우리 학생들도 고생이 많고 우리 부모님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겠습니다. 네, 하지만 간발에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네, 렌즈 착용을 하실 때는 항상 세척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세척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보관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인공눈물을 이렇게 잘 점안한 후에 빼기 전에 렌즈의 움직임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빼셔야 각막에 상처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세부사항은 안과에 오셔서 잘 모르겠다가 하면은 정확히 교육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이들 안녕. 네, 다음에 또 봐요. 네.